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김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장유진입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폐렴은 열이 나고 주로 기침, 누런 가래를 동반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슴이 아픈 증상, 특히 숨을 크게 쉴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이 없이 기침 가래만 있는 경우는 폐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고령자분들은 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주무시거나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폐렴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일부 균에 따라서는 기침 가래보다는 설사 같은 증상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침, 가래, 열이 날 때 폐렴을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들과 같은 것들인데요. 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감기란 목 위쪽의 호흡기 감염을 의미하고 폐렴은 하기도, 즉 목 아래쪽 기관지나 폐의 감염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모든 미생물은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질문을 보면 처음에는 감기가 있었는데 이후 가래가 생기고 그게 기관지로 넘어가면서 폐렴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래가 넘어가서 생긴다기보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결국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래가 넘어가서 폐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폐렴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세균 중에는 가장 중요한 균이 폐렴구균이고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해서는 간단한 감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중증 폐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균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세균이면 항생제 치료를 하고 바이러스가 원인이면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폐렴은 크게 세균성, 바이러스성, 진균성으로 나뉘며 각각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균성 폐렴의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핵심이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대부분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나 코로나와 같은 항바이러스 제제가 개발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균성 폐렴, 즉 곰팡이성 폐렴은 항진균제를 사용하여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폐렴이 생겼다고 해서 꼭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서 먹는 약으로도 치료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간은 한 일주일 전후로 치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을 드실 수 없거나 주사로 항생제를 맞으셔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입원하실 수 있고, 회복이 빠르면 입원하셨다가 경구 항생제로 바꾸어서 퇴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폐렴이 경증이거나 전신 상태가 안정된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철저한 관찰과 관리가 중요한데요. 체온이 38도 이하이거나 전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호흡곤란이 없는 경우, 만성 질환이 잘 조절되고 면역 상태가 좋은 경우 집에서 폐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폐렴 치료하다가도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지는 경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숨이 안 찼는데 새롭게 숨이 찬다거나, 아니면 열이 약을 복용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열이 있다거나, 기침이 심해지거나 피 섞인 가래가 나온다거나,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식사를 못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병원으로 오셔야 하고 만성 질환이 있을수록 더욱더 잘 보셔야 합니다. 폐렴이 생기고 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열이 떨어지고 기침가래가 조금씩은 더 좋아지는데 일주일 정도 내에는 그러한 증상 호전이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몇 주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침 같은 증상은 한두 달 갈 수도 있고 피로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할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수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너무 무리하시면 새로운 균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활동을 하시면 안 되고 급여는 꼭 필요합니다. 가끔 증상이 좋아져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다 안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임의로 끊으시면 치료가 완전히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권장 복용 기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폐렴 치료가 끝났는데도 기침이 2달 이상 계속되거나 할 때는 다시 병원에 방문해서 재평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렴 예방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자,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 장기 이식을 하신 분, 면역이 저하되신 분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은 23가를 1회 접종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백신이고요. 만성 질환자의 같은 경우는 13가를 먼저 접종한 후 23가를 맞게 되겠습니다. 13가 백신과 23가 백신의 간격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데요. 13가 백신을 먼저 맞으셨을 경우에 최소한 8주가 지나야 23가 백신을 맞으실 수 있고 23가 백신을 먼저 맞으신 경우에는 1년이 지나서 13가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폐렴 예방 접종은 폐렴의 여러 가지 원인균들 중에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렴 구균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고요. 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폐렴 구균에 걸려서 폐렴이 생겼을 때 아주 심한 상태로 가지 않게끔 하도록 합니다. 같은 폐렴 규균이라도 그 안에 다양한 항원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다른 항원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폐렴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이라도 폐렴 규균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폐렴의 진단은 단순히 흉부 엑스레이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임상 증상, 천진소견, 영상검사, 실험실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거나 특징적인 성진소견, 감염을 의심할 만한 혈액검사, 배양검사 등이 있겠습니다. 필요시 가슴 CT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폐렴에 걸려도 폐 손상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폐렴이 생겨서 손상을 남기는 경우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저에 폐질환이 없고 젊은 나이 그리고 폐렴이 심각하게 온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폐기종이나 폐섬유화 등이 있었다면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폐렴은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자나 고령의 환자, 폐렴의 원인, 중증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주요 합병증은 폐농양, 흉막염, 기흉, 폐혈증, 그리고 기저호흡기 질환의 악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지속되는 기침, 그리고 가래, 그리고 숨이 차신다거나 피로가 지속되거나 체력이 저하되고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인지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폐렴은 전염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균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의 세균은 잘 전염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세균들은 전염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이 경험하셨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폐렴이 다 전염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폐렴을 일으키는 여러 세균 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균들도 있습니다. 항상 개인의 위생과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렴의 경우 5에서 7일 정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증 폐렴, 폐농양, 기저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 장기 복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항생제를 오랫동안 복용할 경우에 간의 손상, 신장의 손상,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험성을 낮추려면 반드시 그래서 의사의 처방대로 안전하게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렴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다시 또 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즉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다거나 만성 심장 질환, 신질환, 그리고 뇌경색을 앓으셨다거나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렴을 가끔 재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폐렴은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과 걸린 폐렴은 다른 폐렴일 수 있습니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로 누워 계신 분은 기침 반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흡입성 폐렴은 신경계 질환 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폐렴에 한번 걸렸더라도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시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하시고 개인위생을 잘 지키면 폐렴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폐렴 환자에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요. 혈압은 단순히 스트레스 반응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합병증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폐혈증을 감별해야 하며 폐혈증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탈수, 약물 반응 등의 원인을 감별해야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거나 통증, 수면 부족, 불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이 낮은 경우는 폐혈증으로 진행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폐렴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왜 폐렴이 걸렸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일단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으신 거라 폐렴에는 다양한 원인균이 있는데 폐렴 구균 예방접종인 것이므로 다른 균에 의한 폐렴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아예 안 걸릴 수는 없고 걸려도 아주 심하게 가는 것을 방지해 준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끔 도라지와 같은 음식들을 섭취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음식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지의 염증을 좀 줄여주거나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갖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한테 어떻게 어느 정도를 투여해서 어떤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폐렴은 만성질환이 아니고 급성질환입니다. 즉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폐렴이고, 폐렴이 생각보다 급격히 빠르게 진행하여서 위험한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이 폐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므로 반드시 빠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하는 RSV 예방접종이 도입되었습니다. RSV는 바이러스 폐렴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고, 성인에서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고, 고위험군에게서는 심각한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RSV 예방접종은 만성 배쇄선 폐질환 환자나 천식 등의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 그리고 신부전, 간상동맥의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접종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위험군 환자에서 접종해야 하는 중요한 백신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RSV 백신이 다른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백신만큼 중요한 예방 접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폐렴으로 대학병원 의사를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폐렴은 아주 심하게 올 경우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무서운 질환은 아닙니다. 최근에
또 치료법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생존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으시고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폐렴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호흡기 전문 의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